새해에는 홍카콜라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선 후 2달 동안 집가했습니다. 대구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등재해 선대위 참여 시비도 없어졌고 이제 천천히 다시 활동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새해에 뵙겠습니다. 홍준표 의원님께 턴나이트 강민구가 드리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의원님. 턴나이트라는 시민단체 활동 중인 강민구 대표입니다. 그간 홍준표 의원님을 향한 수없이 많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홍준표가 5.18 유공자라는 등의 허위 사실과 기타 모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제가 고발이 가능합니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반의사 불법죄라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물론 이재명 같이 고소를 남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매우 악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는 행위자를 처벌하자는 겁니다. 의원님이 나설 필요는 없고 고발은 저희 단체에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지자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유언비어 유포자들 몇몇만 본보기로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턴나이트 강민구 드림. 그렇게 해주세요. 가세연이 홍준표님 건드리면 청군분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거짓 방송을 하면 민영사 대응을 넘어서 유튜브 폐쇄 청구도 할 겁니다. 기존에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흐름이 많았었던 온라인 커뮤니티들도 대부분 좀 비판하는 논지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사실상 fem코라고 하죠. 네네네. 그 커뮤니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터넷 여론이 이준석 대표한테 좀 비토 정서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제 반대급부로 보면 fem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윤석열 후보를 향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강도를 더하면서 일명 후보 교체론 어떤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경향성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사과로 배우자 리스크를 턴 것이 맞느냐? 천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완벽하게 털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저는 김건희 씨 사과를 보면서 애초에 타겟 청중이 윤석열 후보 지지층 그리고 6070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내용에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김건희 씨가 워낙 이제 언론에 모습을 안 보이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더 과대하게 상상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좀 잠재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층이 흔들리는 부분. 근데 이게 그걸 넘어서 중도층 표심이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에서 이탈하신 분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했는지는 저도 조금 의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 본인도 조금 더 일관되게 가족에 대해서 본인이 기존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와 유사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엄중하게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마음이 육성으로 전해졌죠?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탄핵 소추가 되고 또 기존 검찰에서 특수본에서 넘어온 사건을 제가 당시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에 구속 조치된 것을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원인이 되는 삼성 사건을 저희가 했고, 또 제가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몇 가지의 여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자, 듣고 오셨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이 전격 사면이 나오면서 많이들 놀랬죠. 그 다음에 쭉 나온 얘기가 이 여야 누구에게 유불리하냐,
대선판에서 이 얘기 나오다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미안한 마음, 인간적 감정 표현이 나왔고 오늘 TK에 갔어요. 사실은 대구 경북의 정서는 뭐냐면 탄핵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억울하고 죄에 비해서 벌이 과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결국 지금 윤석열 후보가 불리한 건 뭐냐면 당신이 그때 45년 때렸잖아. 아, 그렇지. 살인자들도 보통 2, 30년인데 그 이해가 나오더라고요. 45년 때렸다는 거는 당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입장을 밝혀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어제 발언은 사실은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답지 않은 좀 모습이었지 않나 네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게 뭐 내용을 뜯어보면 뭐 삼성 수사를 나는 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죄로 이제 조금 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한 발 빼는 듯한 모습. 네네네. 그래서 사실 사면 발표가 난 직후에도 2019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 측에서 형집행정지 신청했을 때 거부를 했는데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가 결정한 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한 발 빼는 자세. 이게 사실은 올해 6월에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가서 연설을 통해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정면 돌파를 했던 거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좀 물러난 것 같은 행보란 말이죠. 그게 뭐 천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면 돌파를 할 땐 정면 돌파를 하면서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면서 연민을 표시해야 되는데 연민이 앞에 와버리면 중도층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여야를 이게 다 오늘 나온 조사 결과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7.4%에 달했고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그래도 버티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은 이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간의 격차가 10% 이상 차이가 나면 제가 아까 뉴스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이 이제 대선이 70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그렇다고 해서 후보 교체를 지금 해서 어떻게 다 그걸 감당을 하느냐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 당원 당규상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나 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나 다 대통령 후보는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이 되고 그때 후보를 등록을 하면은 그때부터 진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당내에서 이렇게 정한 거지 그게 어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보면은 후보를 어떻게 교체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후보의 자격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만약에 그 후보가 최고위원회의 같은 데서 이 당원의 자격을 박탈당한다게 되면은 함께 후보로서의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일보와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현재 내가 지지하고 있는 후보, 뭐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누구든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라는 것에는 68.5%가 지지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제 대선을 한 70일밖에 남겨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 정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80% 이상이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가 30.1%, 특히 20대 청년층에서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비율이 무려 70%에 달했습니다.